대한민국 IT의 역사는 카카오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거대한 카카오의 시작이 사실은 지독하게 잘 놀았던 일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한 남자가 돌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뒤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만났는지에 대한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7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정점에서 던진 사표, 승부사의 고독. 2007년 가을, 강남의 테헤랄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당시 NHN 사옥 옥상에서 먼 곳을 응시하던 한 남자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게임의 창업자이자 네이버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포털로 만든 김범수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수천억 대의 자산가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거대해질수록 정작 본인은 그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그가 사임하며 남긴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던 생존의 구호였습니다. 그는 결국 모두가 만류하는 사표를 던집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박수 소리에 설레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화려한 왕국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위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이부 목적 없는 방황이 선물한 직관의 눈. 미국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김범수가 처음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그는 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을 소화하던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그는 그저 두 아이의 아빠이자 동네 카페의 한가로운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주고 근처 스타벅스나 로컬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김범수가 이제 감을 잃었다. 부자가 되더니 나태해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련의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억, 과거의 영광, 네이버라는 거대한 관성을 비워내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07년 어느 날 그의 눈앞에 혁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세대 아이폰의 출시였습니다. 그는 카페에 앉아 사람들이 아이폰을 만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며 손바닥 안의 작은 화면 속에서 온 세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PC의 시대가 가고 모바일의 시대가 온다. 이 짧은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이 쉼표의 시간 동안 남들이 기술적인 스펙에 열광할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욕망을 읽어냈습니다. 삼부백명의 인재와 카카오톡의 탄생. 한국으로 돌아온 김범수는 더 이상 예전의 대기업 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위랩이라는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과 뜻을 함께할 100명의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판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처참했습니다. 처음 내놓은 부루닷컴이나 위지아 같은 서비스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네이버의 신화도 모바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의적이었고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때 김범수는 미국에서의 그 평화로웠던 카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매일 매 순간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 바로 대화다. 당시 사람들은
한 건당 20원씩 내는 SMS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길게 쓰면 요금이 더 나오고 사진을 보내는 건 사치였던 시절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대화를 공짜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만들자. 2010년 3월 그렇게 카카오톡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마케팅 비용 한 푼 쓰지 않고도 카카오톡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카톡해라는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냈고 김범수는 1년의 휴식 끝에 찾은 그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전체를 연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7가지 방안. 김범수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멈춤을 통해 본질을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부의 기회를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참신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강제적 권태의 시간을 스케줄표에 박아 넣으십시오. 현대인은 끊임없는 정보 주입에 뇌가 절여져 있습니다. 김범수가 미국에서 가졌던 안식년처럼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비행기 모드도 부족합니다. 휴대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아무런 읽을 거리나 볼 거리 없이 빈 종이와 펜 한 자루만 챙겨 카페로 가십시오. 뇌가 지독한 심심함을 느낄 때 비로소 생존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뇌를 굶겨야 아이디어가 사냥을 시작합니다. 둘째, 불편함의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카카오톡은 문자 요금의 불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짜증, 왜 이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싶은 순간들을 낱낱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얼마를 낼까? 라는 숫자를 적어보십시오. 돈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준 대가로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이 가계부가 곧 당신의 사업 아이템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인생 안식 월먼스를 위한 전용 펀드를 만드십시오. 김범수는 돈이 있었기에 쉴 수 있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쉴 준비가 되었기에 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입의 5%를 나를 멈추게 하는 돈으로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 돈은 주식 투자금도 비상금도 아닙니다. 훗날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한 달간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을 관찰하며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지불할 월급입니다. 넷째, 결핍의 기술을 일상에 도입하십시오. 카카오톡 초기 멤버들은 많은 기능을 넣으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전송이라는 단 하나의 기능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일 중 당신의 미래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80%를 찾아내어 과감히 도려내십시오. 가지를 쳐내야 열매가 굵어집니다. 무엇을 더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현장 관찰자 리포트를 주 1회 작성하십시오. 책상 앞에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주 한 번 당신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십시오. 백화점 식품관이든 힙한 카페든 테마파크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언제 웃는지, 언제 지갑을 여는지, 언제 친구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깔깔거리는지 관찰하고 기록하십시오. 데이터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만 현장의 눈빛은 진실을 말합니다. 여섯째, 영혼 기반의 사고를 훈련하십시오. 김범수는 유료였던 문자를 무료로 풀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이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무료로 나눠주고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 를 고민하십시오. 먼저 베풀고 나중에 거두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당장 눈앞에 1만 원을 벌기보다 1만 명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10조짜리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일곱째, 성공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파괴하십시오. 현재 당신이 잘하고 있는 일, 칭찬받는 일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김범수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왕국이 가장 찬란할 때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온함이 내 성장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6개월마다 당신의 커리어와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스스로 만든 성을 허물고 다시 들판으로 나갈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부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김범수 의장의 1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를 죽이고 미래의 나를 잉태하는 성스러운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세상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쉼표 뒤에 찍힐 문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균열을 내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기회의 빛이 들어올 테니까요. 이 스토리를 듣고 소름 돋았다면 당신은 성공 직전입니다.